원장님, 요즘 얼굴 작고 얼굴형 예쁘기로 유명한 아이돌 보면 하나같이 귀가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귀가 크고 잘 보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이분들은 원래도 얼굴이 작지만 귀 크기와 모양 덕분에 화면에서도 유독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귀 필러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럼 귀 필러면 필러로 귀를 크게 만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면에서 귀가 잘 보이도록 귀의 각도를 개선할 수도 있어요.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턱이나 광대를 깎는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필러 하나로 교정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대체 귀랑 얼굴 크기가 무슨 상관인 거예요? 착시 효과 덕분에 수술 없이 간단하게 얼굴 전체의 비율과 인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에빙하우스 착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그림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중앙에 있는 동그라미 중에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세요? 오른쪽 동그라미가 더 커 보이죠? 사실 중앙에 있는 동그라미 사이즈는 똑같은데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사이즈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동그라미 사이즈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에요. 이러한 착시는 우리의 뇌가 절대적인 크기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크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시각적 인지의 상대성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걸 우리 얼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두상에 납작하게 붙어 있으면 중앙에 위치한 얼굴이 더 커 보이고, 귀가 정면에서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으면 중앙에 위치한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죠. 귀 필러로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얼굴, 특히 중안부가 길어 보여서 고민인 분들이에요. 요즘은 미의 기준이 제니, 유나, 장원영처럼 중안부가 짧고 작고 입체적인 얼굴형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미의 기준 때문에 전에는 크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중안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중안부가 길지 않은데도 길어 보이는 듯한 억울한 분들이 계세요.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원인에는 앞광대 위치가 낮거나 볼륨이 빈약해서 또는 턱 길이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운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흔히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 누운기라고 하는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거의 안 보이죠. 이렇게 귀가 누워 있으면 광대뼈가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고 더 평면적이고 밋밋한 인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마이너스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귀가 정면에서 잘 보이면요, 시선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되거든요. 아까 에빙하우스 착시 효과 설명드렸죠? 귀가 정면에서 잘 보이면 얼굴 전체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중안부가 긴 경우에도 귀 쪽으로 시선이 분산되면서 얼굴이 짧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중안부 커버 메이크업 많이들 보셨죠? 하이라이트를 코 시작점과 코 끝에만 주고 콧대 중간에는 쉐딩으로 한번 끊어주잖아요. 귀의 각도를 세워주는 귀 필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코미디언 이세용 씨도 귀 필러 시술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턱보다 귀가 보이니까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짧아진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누운기가 앞으로 노출되게 되면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어요. 2달 전쯤에 저한테 오셨던 한 30대 여자분이 계셨는데 평생 소원이 머리를 시원하게 묶고 올린 머리를 해보는 거라고 하셨어요. 보통 누운기인 분들이 얼굴을 다 드러내면 얼굴이 커 보이니까 머리를 묶거나 귀 뒤로 넘기는 거를 꺼려 하시거든요. 이분은 자연스럽게 요청하셔서 누운기를 살짝 세워드렸거든요. 자연스럽게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서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얼굴 밸런스가 잘 맞게 되셨어요. 귀가 누워있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어요. 여자분들은 더 특히 공감하실 텐데요. 귀걸이 할 때 앞에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돈 주고 샀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지금 반클리프 귀걸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귀가 앞에서 보여야지 귀걸이를 산 보람이 있습니다. 귀가 정면에서 보이면 여러모로 만족감이 올라가실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요, 귓볼이 얇은 칼기 타입입니다. 그러면 귓볼 모양도 시술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귓볼이 유난히 얇고 귓바퀴 맨 아래쪽이 날카롭게 싹 베인 것처럼 생긴 분들을 칼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이 인상을 좀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반면에 귓볼이 살이 적당히 있으면 얼굴 이미지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고요. 그래서 귓볼에 필러를 채워서 부드럽고 동그란 라인을 만들어주면 인상이 훨씬 부드럽고 복스러워 보여요.
짜자잔! 동글동글 예쁜 귀가 됐죠? 귓불은 제복과도 관련이 있다고 관상학 속에서 얘기하는데요. 모델 이현희 씨도 팔귀는 돈이 새어나간다고 들어서 귓불 필러로 교정을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고 방송에서 언급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양쪽 귀 모양이 다른 비대칭 귀를 가진 분들이에요. 귀가 짝짝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사실 사람 얼굴은 좌우가 비대칭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귀까지 비대칭이 되어버리면 전체적인 얼굴 비대칭이 심하게 두드러질 수 있어요. 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은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귀가 노출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고요. 한쪽 귀의 귓바퀴가 찌그러져 있으면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한번 귀 필러를 맞고 오신 분이었는데요. 여전히 비대칭이 많이 보이죠. 먼저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귀가 더 넓게 많이 보이고요. 귓바퀴 굴곡도 오른쪽 귀가 더 패여 있어서 비대칭이 보입니다. 자, 어떻게 교정됐을까요? 정면에서 보이는 가로 길이도 거의 비슷해졌고요. 귓바퀴 굴곡도 많이 개선됐죠? 필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주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귀 필러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지금부터 직접 귀 필러 시술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 교정하고 싶은 부분, 어느 정도까지 모양을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 소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디자인, 환자분이 의견 주신 거에 더해서 제가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교정해야 할 부분까지 합해서 미리 꼼꼼하게 디자인펜으로 전부 체크를 해두고요. 귀는 필러가 들어갈 공간이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포인트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플랜을 꼼꼼하게 세워두면 필러 주입 시간 자체는 길지 않고요. 필러는 수술과는 다르게 절개도 필요 없어서 시술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짧은 편이고요.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귀 필러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간편함과 즉각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시술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럼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면 붓기나 멍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약간 붓기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다른 부위 필러보다는 붓기가 적은 편이라 크게 티나진 않습니다. 멍이 들더라도 잘 보이는 부위가 아니고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원장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픈가요? 전 마취 크림 발라도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저처럼 약간 통증에 민감한 사람들도 괜찮을까요? 저도 아픈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시는 것만큼 아프지 않아요. 실제로 시술 받은 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생각보다 훨씬 안 아프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주사 맞을 때 살짝 뻐근한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관심이 생기는데요. 근데 솔직히 필러 하면 아직도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필러 맞으면 얼굴이 어색해진다, 아니면 강남미인처럼 인두적으로 변할까 봐 무섭다, 뭐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점이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잘못된 정보와 오해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오해를 꼭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필러 부작용은 대부분 과거에 뭐 불법 시술이나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드문 사례인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필러는 일단 성분부터가 달라요. 보통 필러라고 하면 몸에 안 좋은 나쁜 외부 물질을 피부에 주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요즘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러의 주 성분은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은 화장품에도 자주 들어가는 성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머금고 있는 성분이라 주로 보습제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히알루론산이 이상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피부, 눈, 연골 이런 곳들에 히알루론산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면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내 몸 안에 있는 성분과 거의 똑같으니까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수분도 끌어당기고 피부 속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들을 꽉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주입하면 마치 스펀지처럼 자연스러운 볼륨과 탄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필러가 이렇게 안전한 성분이면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필러 성분 자체는 안정성이 검증되었지만 누가 누구에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필러 시술은 혈관과 신경 등 해부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주입되는 의료 시술이기 때문에
필러 시술 후에 염증이나 괴사, 시력 상실 등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드물게 발생하는 케이스라서 미리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아야겠죠? 또 환자마다 면역 상태가 다르고 기존에 받은 시술이나 수술도 다르기 때문에 시술자가 시술을 아무리 잘해도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술, 담배가 필러 시술 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회식하고 과음하고 나서 필러 맞은 데가 아파요, 뭉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항상 제가 금주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적정량을 주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귀필러는 과유불급이 핵심이에요.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시술을 많이 해본 의사는 최소한의 양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귀 모양이 어색하게 과해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전 필러는 너무 흔한 시술이라 아무 데서나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시술이든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시술하느냐가 관건이라서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받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도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필러를 받고 싶긴 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거든요. 아무리 시술이 잘 됐어도 제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땐 어떡하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좋은 점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쉽게 제거할 수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필러를 긁어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녹일 수가 있어요. 바로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 주사 덕분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점성이 있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 필러인데요. 여기에 효소 주사를 놓으면 짜잔! 필러가 녹기 시작하죠. 만약 시술 결과가 정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그냥 변심해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 필러가 물처럼 녹아서 흡수됩니다. 이렇게 시술 후에 수정 또는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필러의 정말 큰 장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귀 필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귀 필러는 단순히 귀 모양만 예쁘게 만드는 시술이 아니에요. 긴 중안부를 커버해서 얼굴 전체의 조화를 찾아주고 콤플렉스를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미용 시술이자 동안 시술을 겸하고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심리적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젊은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 그리고 어머님 또래 분들도 귀 필러를 많이 시술하고 계세요. 가끔 길 가다 보면 왜 저렇게 시술했을까 막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환자 본인이 아름다움에 대한 시각이 왜곡이 되고 게다가 미적 감각이 없는 시술자가 만나면 정말 대환장의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오시면 필러 그만 맞으라고 돌려보내거든요. 필러는 출시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고 안정성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녹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툴인데 과하게 혹은 잘못 시술한 분들 때문에 필러에 대한 인식이 나쁜 쪽으로만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필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부족한 부분을 교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포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귀필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귀필러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